친구들에게 딸이 죽었다는 거짓말을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친구들이 말해주었지만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아마도 동정을 얻어 술값을 얻기 위해서였겠지요. 저는 술로 인한 사건, 사고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음주운전은 저의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한 번은 음주 측정에 불응하려다 경찰을 폭행하고는 경찰서 이송 중에 도망까지 치는 바람에 그 지역 전체가 비상사태에 들어가는 일도 생겼습니다. 결국 요금소에서 붙잡혀 포승줄에 묶였고 처음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100일이 지난 딸아이를 업고 면회를 오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문제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어쩌면 운이 나빴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교도소에서 나오면서 제 사건이 지역방송에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술을 마시면 사고가 났고 뒤처리는 어머님이 하셨습니다. 술로 인해 많은 법적인 문제를 겪었고 직장을 잃고 경제적 손실이 있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술을 마시지 않을 때에는 저는 점잖은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예의가 바른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마치 나는 술을 마시지 않으면 정상인인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러나 술이 들어가면 치킬 박사와 하이드보다 더한 괴물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런 저를 고치겠다고 온갖 시도를 해보셨습니다. 쌀을 동량해서 100군데에 떡을 해서 돌리고 섬에 가서 행주를 훔쳐 삶은 물을 먹이고 저에게 대나무를 들려 무당굿을 하는 등 해보시지 않은 일들이 없었으나 제 술 문제는 더해가기만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온 가족이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을 저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어머님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며 어처구니 없는 항변을 하곤 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외면받았습니다. 친구들에게 딸이 죽었다는 거짓말을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친구들이 말해주었지만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아마도 동정을 얻어 술값을 얻기 위해서였겠지요. 그렇게 비상식적이었던 저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미친 사람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계속된 음주로 장치에 빠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신체의 한계에 다다르면 잠시 쉬었고 몸이 나으면 또 마셨습니다. 그런 고통의 시간 속에서 정신적으로는 한없이 망가져 갔습니다. 무전취식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에는 스스로 병원에 갇히기로 선택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사람 구실도 끝이고 집안 망신이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으셨는지 결국 보호자란에 사인을 해주셨습니다.
저에게 병원은 천국이었습니다. 봉사한다는 명목으로 돈까지 받으며 왕노릇을 하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퇴원해야 될 때에도 전 재산인 라면 2박스를 들고 재활병원으로 옮겨서 병원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어느덧 저는 병원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 TV 속에서 의자에 원을 그리며 앉아있는 외국인 남녀를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AA 모임을 통해 알코올 문제를 극복하고 회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저 지나치며 본 것이었는데도 그때의 기억이 너무 생생했습니다. 왜 그리 AA 모임에 관심이 갔는지. 그러나 그 잠깐의 기억을 뒤로 한 채 저의 알코올 중독병은 더욱 더 진행되었습니다. 입퇴원이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어떤 복음 성가를 듣게 되었는데 예상치 못한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뒤 저는 자진해서 교회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의 갑작스런 변화에 놀라워하던 환우들이 저를 따라 함께 교회에 갔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교적 체험도 저를 알코올 중독이라는 질병에서 꺼내기에는 부족하였습니다. 또다시 때가 되면 술을 마시고 입원하는 삶이 반복되었습니다. AA에 대한 짧은 기억과 찬송가를 통해 얻은 막연한 믿음, 이 2번의 경험 때문인지 병원에 AA 멤버가 메시지를 올 때면 꼬박꼬박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오시는 AA 멤버분과 서로 낯이 있게 되어 김 선생, 이제 나올 때 안 됐어? 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나 여전히 저는 병원에 안주하고 있었고 그만큼 모임에 완전히 몸을 담그지 못했습니다. 2012년 그날도 저는 병원이었습니다.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입원 생활 내내 처음 받아보는 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신청한 임대 아파트 계약을 할 것인가를 물어보시는데 이제는 스스로 가두어 살던 삶에서 나갈 때가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퇴원 후에는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와 혼자 모임을 다녔습니다. 하루 이틀 신기하게도 술이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